앞서 보도해드린 이 어린 두 남매는 어머니와 외삼촌인 탤런트 고 최진영 씨, 그리고 아버지까지 이렇게 모두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기가 막힌 비극을 당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인제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의 우종민 교수와 함께 자살의 문제점과 예방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소식 언제 들으셨습니까? 오늘 들었는데, 참, 조금 전에 들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네. 또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뭐라고 이렇게 언급하기가 참 조심스러울 정도로, 네. 상당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우선 조성민 씨의 일단 자살로 알려지고 있고, 네.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요. 부인 최진실 씨와 아주 비슷한 점은 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예. 또 지인, 예. 또 여자친구이긴 합니다만 지인 주변 사람에게 그 자신이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암시했다는 점. 예. 그리고 화장실 또는 뭐 욕실, 뭐 예. 같이 예. 쓰는 공간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예.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일이 케이스를 네. 자주 보십니까? 최근에 아시다시피 자살이 이제 워낙 많아져가지고, 네. 실제로 병원 응급실이나 또는 정신과 진료실을 방문하는 자살 기도한 경우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방법도 이제 목을 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치명률이 높은 방법이 이제 목을 매거나 투신을 하는 경우가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또 이렇게 언급이 되다 보니까 또 비슷한 사건들이 자꾸 발생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요. 네. 예. 예전에 최진실 씨가 사망했을 때도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을 매서 자살했다는 보도가 자꾸 나가면서 예. 그런 사건들이 뭐라고 예. 표현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아져서 베르테르 효과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 했었거든요. 예. 사실은. 이게 일종의 전염되는 것처럼 네. 이제 물론 아무런 자살할 생각이 없던 사람이 네. 단순히 그런 뉴스를 들었다고 뭐 그냥 자살하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사람이 대개 이제 한 가지 어려운 거 가지고는 자살에 이르지를 않는데 네. 그게 꼭 사고가 나려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겹칩니다. 네. 아까 조성민 씨처럼 뭐 음주 문제라든지 또는 뭐 헤어지는 어떤 이별에 관계된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불행이라든지 또 하필이면 이런 게 이제 겹쳐오면은 이런 아주 극단적인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런 뉴스가 났을 때 그게 이제 마치 그 물이 찰랑찰랑 하다가 조금만 더 물을 부어도 넘쳐버리잖아요. 네. 그 넘치는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이른바 그 임계점이 되는 그렇죠. 어떤 그 예. 도화선, 예. 그걸 말씀하시는군요. 사실은 우리가 자살 방법은 좀 너무 자세하게는 좀 연구소하지 보도를 안 말자. 하는 게 좋겠죠. 그런 네.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지금 말씀하신 임계점이 된 것이 일단은 여자친구로 알려진 사람에게 그 같이 예. 술을 마시다가 그 예.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 이제 자살한 걸로 추정되면서 예. 그 여자친구에게도 뭔가 예. 문자 메시지를 예. 남겼다. 예. 실연을 비거란 자살이라는 점에서 베르테르 효과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특히 이제 그 젊은 남성, 여성 중에서 이 관계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대인 관계에서의 거절 또는 실연, 상실. 네. 내가 어떤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할 때 상대방이 나를 또 거절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그런 예민한 어떤 사람. 불안, 그런 것에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상처에 더 민감하고 네. 그래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자살 그러면 사전에 우울증을 앓았다거나 그렇죠. 이런 기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조성민 씨는 그랬던 경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치료를 안 받았다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치료를 네. 받았던 경험도 네. 없다고 글쎄요. 하고요. 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저희들 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거기서 있는 이제 그게 일반 분들이 생각하신 거랑은 좀 차이인데 네. 예. 세계 어느 나라에서 연구를 이제 하든지 자살에 이르는 위험 요인이 공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한 네.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요. 네. 2. 나머지 3분의 1 중에서는 대개 이제 음주 문제, 습관적으로 음주가 많다든지 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감정 과잉이 되는 건가요? 충동적으로 이제 욱하고서 네. 본인도 그렇게 어떤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그 저지르는 그냥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죽으려고 치밀하게 계획 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자기가 순간적으로 욱했는데 그냥 그게 이제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최진실 많이 씨 있죠. 경우에도 오후부터 많은 양의 음주로 인한 그 상당히 혼미한 상태였다는 그러니까 본인도 게 내가 나왔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자기가 정말로 자살을 해서 얻는 이익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든지 뭐 어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또 면도 있을 거고, 뭐 이걸 생각해서 결정을 한다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대개 이렇게 음주 상태에서 벌어지는 충동적인, 뭐 약을 집어먹는다든지, 목을 네네. 맨다든지, 투신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좀, 뭔가 계획되거나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면들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난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우울증도 있지만 네. 드러나지 않은 우울증도 얼마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 네. 상태는 오랫동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특히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아, 네. 사람이 한 3일 정도를 못 자게 되면 굉장히 초조해지고 뭐든지 금방 뭐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이 네. 생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불면증이 지속된다든지 네.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굉장히 그 어떤 혼자가 된 것 같은 네. 아주 막막한 절망감. 또 한 가지는 이제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 중에 자기가 이 명함이 엇갈릴 때, 특히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프로 선수들이 명함이 엇갈리잖아요.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하고 한 해는 잘했다가 갑자기 또 못 추락하거나 그럴 수 있죠. 그 격차. 네. 오히려 차라리 아무것도 없고 계속 없는 사람은 그 격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살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실 수 그러니까 있죠. 절정과 추락이 극단적으로 교차할 수 있는 직업군에서 그런 게 조심해야겠군요. 많죠. 네. 그런 점을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엄격하다든지 높고, 예. 네. 또는 타인의 어떤 평가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게 많은 그런 분들이 좀 위험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분들에게 그 우울증이 잠재적이거나 겉으로 네. 드러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네.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어떻게 마음을 써줘야 될까요? 근데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두 번은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한두 번은 왜냐면 본인이 스스로도 뭔가 조절을 못할 것 같다든지 네. 뭔가 평소에 느낌이 있잖아요. 평소 같지 않다든지. 그러면은 제일 잘 도와주는 것은 어떻게든지 붙잡고서 전문가에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네. 치료를 받는 거죠. 치료를 받도록 하는 선생님 거죠. 같은 우리 교수님 뭐, 같은 예, 분에게. 네. 정신건강의학과도 좋고, 네. 또 아니면은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도 이런 자살 예방과 관계된 국내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전화도 있거든요. 그 컨설팅하는 전화들 찾을 예, 수도 있고. 최소한 네. 그런 것이라도 한번 해보고. 근데 이제 반복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매번 들어줄 수가 없고 없는 자기도 부분들이- 뭐라고 답을 아니, 비전문가는 또 않잖아요.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빨리 전문가와 상담을 하게 해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다든지 우울하면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는 비율이 약 한 45%. 거의 절반가량은 절반가량 되는 무조건 거죠. 전문가를 네. 만나는군요. 근데 한국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네. 의사뿐 아니라 뭐 종교인, 뭐 상담가 모든 종류의 하여튼 전문가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그냥 정신과 방치되는군요. 거죠. 네. 정신과 의사나 이런 걸 찾아오는 사람은 뭐 아마 우리 생각에 한 1, 2%나 될까? 1, 2%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퍼센티지를 약 한 50% 정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규 앵커는 우울증이면 어떤 증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강물을 오래 이렇게 쳐다보는 거 좋지 않다. 네. 주부들이 네. 강변 아파트에 사는 거 안 좋다는 그 얘기 저도 얘기. 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네. 근거가 있습니까? 그 강을 조그만한 창으로 보는 것은 좋은데 네. 창으로. 완전히 어머. 통창으로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공허감이 이제 심해진다고 그러니까 하죠. 강변에 굉장히 멋진 전망이 있는 아파트인데. 테라스에서 예. 혼자 강 보는 거 안 좋대요. 예. 그래서 산 쪽은 오히려 네. 산은 오래 봐도 괜찮은. 공허감이 들거나 절망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푸근하고 그 안에 이렇게 품어지는 안기는 것 느낌이 같은 되거든요. 느낌이요? 강은 왜 그럴까요? 강이라는 것은 왠지 이렇게 막막하고 흘러가고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호수는 또 안 그렇다면서요? 호수 아마 근데 육지하고 좀 붙어있어서 네. 차이가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제가 박상규 앵커한테 질문을 드린 게 보통 우울증 그러면 감정적인 이유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 주변에 이제 우울증을 알았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서 네. 두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갔더니 예. 우울증이라는 예.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잠을 너무 못 자서 갔더니 네.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증상이 제가 아는 감정적인 증상만 네, 있는 네.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우울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워요. 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잘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내 감정이 어떤 상태라는 말을 잘 안 해버릇해서 어려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제일 위험 신호가 자기가 알아요. 아, 이건 내가 뭔가 좀 내 마음이지만 조절이 안 될 것 같다. 아, 내가 네. 뭔가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다. 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불면이 굉장히 중요한 위험 신호고요. 아, 잠을 못 자는 것. 네. 네. 그다음에 이유 없이 잠을 못 자면 이해하지 뭔가 잘 못 자는 적신호가 와 있다. 그러니까 고민거리가 있어서 뭐 한 30분, 1시간 늦게 잠든다. 그거는 뭐 며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문제는 중간에 잠이 깨서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그것이 일주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우울증의 전조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물론 뭐 이 조성민 씨 케이스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꼭 부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 여하튼 그 조성민 씨의 경우도 수많은 인자들이 이제 점씩 네. 축적이 되고 예. 거기에서 어떤 우울증이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생겼을 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 현재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위험 요인 아까 얘기했던 또 성격적인 문제, 경제적인 실패,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이제 막 일이 나쁠 때는 막 겹쳐오잖아요. 네. 그런 거 한 가지 꼭 그 당부하고 싶은 이런 얘기는 예. 생사관,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가 좀 교육이라고 그럴까 사생관. 사생관을 죽음에 좀, 대한 어떤 철학 그런 네, 거죠. 그런 네. 거를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교육을 해야 된다.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인자가 무엇이냐 했을 때 네. 평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살에 대한 태도, 음. 자살은 하면 안 된다. 자살은 라고 배우면 좋지 괜찮은 않다. 건데. 라고 자기가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좀 시시하게 살고 말지. 그냥 평범하게 이름 없이 살고 말지. 그래도 죽는 거는 안 좋다. 네, 하지 네. 않아야겠다. 그런 생사관이 평소에 강했던 사람은 절대. 위기가 오더라도 자살하는 것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가정에서도 네. 그런 생사관, 그렇죠. 사생관에 대한 사생관에 어떤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는 이런 그것이 꼭 말씀이시네요. 필요하다고 봐요. 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을 비난하자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오죽 힘들었으면 또 그렇게 네. 했겠나 싶지만 한편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뭐 돈 없고 어려워도 그래도 살자 이런 어떤 우리가 철학적인 좀 검토를 다시 할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참 좋으신 말씀 들었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모두 그런 생각, 또 네. 그런 평소의 마음가짐, 전문가들 찾아가시는 네. 자세 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